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승부식 110회차 22일 금요일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두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프라이부르크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와 베티스의 맞대결 이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올림피아코스와 프라이부르크부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측 상단에 부여된 배당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부여된 배당의 편차가 굉장히 근소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갈 필요가 있는 경기라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홈팀 올림피아코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올 시즌 리그와 유로파에서 모두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중인데요. 다만 그동안 프라이부르크를 상대했을 때는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을 보여준 점은 조금은 우려스러웠습니다. 자, 이미 유로파에서도 프라이부르크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올림피아코스인데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상대에게 밀리면서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이 굉장히 잦았고, 공을 치면서 전진해야 경기가 풀리는 올림피아코스로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한 경합 능력 때문에 상당히 둔화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부르크가 1대1 상황에서 밀리는 양상에서는 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림피아코스가 그동안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보여준 양상과 경합 성공률에서의 열세는 제법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주력 선수들이 여러 빠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으로 볼 수 있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자, 도르트문트와 경기에서 2대4 패배가 직전 경기였는데요. 1대1 상황에서 밀리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저항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피아코스와의 경합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주도권을 프라이부르크가 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그리포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프라이부르크도 할만한 요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전망인데요. 자,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 그리포가 공을 지게 되면 경기가 풀리는 편인데, 자, 물론 잇따른 부상자로 인해 뎁스가 꽤나 얇아진 상황이라 에너지 레벨을 짜내는 특성과 맞물린다면 후반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그간 프라이부르크에게 약해왔고 프라이부르크는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뎁스에 조금은 이탈자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다득점 쪽 접근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합 상황에서 프라이부르크가 그동안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했는데요. 자, 두 팀의 맞대결에서 대부분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쥐었고, 물론 프라이부르크의 부상자들과 뎁스 그리고 후반에서의 실점 억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다득점 양상의 2대1 정도의 스코어를 예상해보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올림피아코스는 그간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고전했던 모습이 굉장히 잦았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라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5 오버 우선순으로, 그리고 플러스 2.0 핸디캡 무승부의 프라이부르크 승리 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레인저스와 베티스의 맞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10회차 121.20 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레인저스와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4위, 그리고 베티스는 스페인 라리가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요. 먼저 레인저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저스는 리그에서도 유럽 대항전에서도 강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결국 유로파로 왔는데,
챔스에서는 PSV를 상대로 난전 끝에 패배했고 셀틱과의 더비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도 레인저스의 감독이 PSV전을 앞두고 역습을 주무기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대를 기동력으로 앞서는 양상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라인을 높이는 양상에 PSV를 상대로도 무득점으로 묶인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주축 선수인 오른쪽 윙어 도웰의 이탈이 아쉽기는 해도 라모스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자, 그리고 물론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공의 팀이고 지난 시즌 실점 억제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미 베티스가 기동력이 좋은 빌바오에게 수비적으로 공략을 당한 기억이 있고요. 레인저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베티스입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에게 5대0 대패를 기록했는데, 자, 지공 성향의 미드필더 위주의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확실하게 열세인 전력이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는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 그리고 팀의 기동성이 딱히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든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본인들의 페이스를 만들고 수비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편이었다. 홈에서는 이러한 수비적인 기조가 조금은 먹혀들지언정 원정에서는 리그에서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미드필더진에서의 이스코와 주제의 콤비네이션은 꽤나 괜찮은데 미드필더진에서 마냥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스코가 찔러주고 주제가 마무리하는 패턴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는 베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경기 역시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승무패는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베티스의 원정 약세와 기동력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요. 레인저스의 강점은 기동력을 발휘한 역습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물론 베티스가 중원 전력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지공에서 득점력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득점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요. 승무패의 경우는 솔직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였는데요.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레인저스는 비록 유로파로 떨어졌지만 역습과 기동력을 살린 역습을 활용한 득점력만큼은 준수한 편이고, 베티스는 원정에서 유독 약하면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이 경기도 2.5 오버 먼저 추천드리고요. 플러스 1.0 베티스 핸디승, 그리고 일반 승무패 같은 경우는 무승부 쪽 접근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22일 금요일 유로파리그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를 할 테니 꼭 수익방 입장하셔서 모든 변수를 검토한 최종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오늘 경기 분석 마무리하고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